마음을 켜는 시간, 마음심 TV.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정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루고 계시나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결정의 지혜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며칠씩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음식이 몸에 좋을까? 저 음식이 더 맛있을까 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가고 배는 더 고파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죠. 직장을 옮길 때는 더 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적어가며 비교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다 보니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만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결정을 미루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는 것이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게 되더라고요. 완벽주의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시나요?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실수하면 혼나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시험에서 틀리면 부모님께 혼나고 실수하면 선생님께 지적받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셨죠.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무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꽃도 피었다가 지고 달도 차고 기울고 사람도 태어났다가 늙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완벽한 상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완벽한 선택도 있을 수 없겠죠.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긴다고 해봅시다. 새 직장은 연봉이 높을 수 있지만 업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또는 업무는 편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누구와 결혼해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지금 이 순간 가진 정보와 지혜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중도의 길을 택하셨어요. 극도의 고행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도 하지 않으셨죠. 적당한 음식을 드시고 적당한 수행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결정하지도 말아야 해요. 적당히 준비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걷는 것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넘어지기만 해요.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균형 잡는 법을 배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넘어질까봐 걷지 않는다면 영원히 걸을 수 없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실수는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투자를 해서 돈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실수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의 기준입니다. 100%가 아니라 70-80% 정도면 충분해요. 정보를 100% 모으려고 하면 영원히 모을 수 없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모았다 싶으면 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면 몇 개 차종을 비교해보고 가격과 성능을 알아보고 몇 군데 매장을 가보면 충분해요. 모든 차종을 다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도 느껴보세요. 이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하고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어가 좋은데 마음은 B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의 소리도 들어보세요. 행복은 논리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높은 곳이 논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마음으로는 더 끌릴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균형을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틀 후까지 결정하겠다고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결정하는 거예요. 완벽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려야 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충분히 고민했으니까 결정하자 하고 결정할 수 있죠. 마감 시간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되어요. 학교 숙제도 마감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결정한 후에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현재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죠.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겼는데 예상보다 힘들다고 해봅시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이것도 배움의 기회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80점도 충분히 좋은 점수잖아요.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80점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완벽한 집은 없어요. 위치, 가격, 크기, 교통 중에서 몇 가지만 만족해도 충분히 좋은 집이에요. 완벽한 집을 찾으려다 보면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좋은 집들은 다 팔려버리죠. 적당히 좋은 집을 찾으면 결정하는 게 현명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루가 훨씬 편해져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루는 습관을 바꾸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작은 결정도 빨리 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둘 다 맛있을 테니까 아무거나 하고 결정하세요. 작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연습이 큰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옷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하면서 한참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세요. 어차피 둘 다 입을 만한 옷이니까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결정도 빨리 내릴 수 있게 되어요. 결정하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각 선택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느껴보세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평소에는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5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각 선택지를 떠올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해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빨리 결정하고 천천히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은 빨리 하되 후회는 천천히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후회할 시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게 낫죠. 빨리 결정한다는 것은 성급하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하되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한 후에는 그 선택에 집중하세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 선택을 잘 살려보자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세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요. 하지만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면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투자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주식을 잘못 사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부동산을 잘못 사서 후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실수들 덕분에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투자해요. 하지만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지는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요. 그 사람이 그러라고 해서 그랬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해요. 완벽주의는 사실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만약 부처님께서 완벽주의였다면 내가 이미 6년이나 고행했는데 이제 와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감히 방향을 바꾸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고집부리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상황과 능력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결정을 내릴 때는 직관도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가슴의 소리도 들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할까 하고 말이죠. 때로는 논리적으로는 어가 좋은데 마음은 B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은 논리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이 종합된 결과예요. 머리로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직관만 믿고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와 직관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결정한 후에는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미 결정했으니까 이제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연도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인연에 맡기고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빨리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한 후에는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실수를 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결정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결정의 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